리버풀이 FA컵에서 울브스의 3대1 승리를 거두며 지난 리그 경기 패배에 대한 리벤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네 슬롯 감독은 통계를 예로 들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3일 전 경기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수치만 놓고 보자면 슬롯 감독의 발언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리버풀은 20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중 유효 슈팅은 9회를 기록했습니다. XG 값 또한 1.9로 꽤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1대2로 패배한 지난 경기에서도 리버풀은 20개의 슈팅 중 7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으며 XG 값 또한 1.83으로 이번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어요. 확실히 수치상으로는 리버풀이 보여준 경기 지배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시청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 두 경기가 가장 달랐던 점은 공격 전개에서의 속도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리오 응구모아의 선발 출전입니다. 어쩌면 그가 리버풀의 새로운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올 시즌 리버풀이 잃어버린 속도와 응구모아에 대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 리버풀 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템포를 잃어버린 리버풀. 올 시즌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측면에서의 속도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주된 공격 루트였던 오른쪽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기도 했죠. 하지만 올 시즌 리버풀의 공격 템포가 느려진 것은 측면에서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울브스전 패배 이후 주장인 반다이크는 우리는 공을 소유했을 때 너무 느리고 예측이 가능한 플레이만 펼쳤습니다 라고 말하며 빌드업 자체의 템포를 지적하기도 했죠. 실제로 패배했던 울버햄튼과의 리그 경기 전반전은 반다이크의 비판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 상당히 많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리버풀은 후방에서 볼을 돌리며 빌드업을 진행할 때 템포를 매우 느리게 가져가곤 했습니다. 느긋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안정감 있는 빌드업을 하는 것과 느긋한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죠. 특히 경기 초반 리버풀은 후방에서 필드 플레이어들 간에 3번의 패스를 주고받는 데에만 22초나 걸렸던 장면이 있어요. 그동안 리버풀은 볼을 전진시키지도 그렇다고 상대를 끌어내지도 못했죠. 그냥 의미 없이 22초를 날려버린 거예요. 또한 경기 중반 내려앉은 울브스를 상대로 미드서드까지 라인을 올린 리버풀은 무려 55초 동안 공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공을 소유하지 않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못했죠. 무의미한 패스들만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결국 중앙까지 전진해 있던 코나테가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에키티케가 볼을 제대로 키핑하지 못하면서 볼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주었죠. 이게 올 시즌 리버풀 공격 전개의 현실입니다. 경기 종료 후 숫자로 보이는 높은 점유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의미 없이 볼을 돌리는 것까지 모두 카운팅되는 거니까요. 리버풀은 이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야만 합니다. 각 지역에서 선수들의 약속된 위치 이동과 원터치 패스를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세부 전술이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관련 훈련 자체가 있기는 한 걸까요? 이제는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빠른 공격 전개가 정말로 클롭 감독의 유산 때문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 시즌 슬롯 감독이 부임한 이후 그가 도입한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전 감독인 위르겐 클롭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경기 운영에 있어 팀에 더 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술 구조를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이러한 전술 구조와 클롭이 남겨놓은 다이렉트한 역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최고의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올 시즌 슬롯 감독의 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느립니다. 물론 느린 템포의 축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아스날은 올 시즌 들어 빠른 템포의 공격을 시도하는 시퀀스가 9%대로 줄어들었지만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아스날은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확실한 공격 루트가 확보되어 있는 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트피스가 있고요. 대책 없이 느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측면
물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리버풀 스쿼드에는 빠른 공격 템포를 유지해줄 만한 선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루이스 디아스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기는 해요. 지난 시즌 좋은 균형을 이루었던 리버풀의 공격은 올 시즌 들어 지나치게 체계적인 빌드업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자랑하는 강력한 역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환 플레이에서 속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대부분 측면 공격을 통해 살아나곤 하죠. 아무리 강팀이어도 빽빽한 상대의 중원을 빠른 속도로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올 시즌 리버풀의 측면 공격은 리그 중위권 팀들보다도 떨어집니다. 오른쪽 살라를 통한 공격은 대부분 턴오버로 이어지고 있으며 왼쪽 각포에게만 공이 가면 템포가 귀신같이 죽어버리죠. 그나마 올 시즌 리버풀이 역습 상황을 살렸던 순간에는 항상 에키티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뉴캐슬전 두 번째 득점은 에키티케의 속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9번 역할을 맡고 있는 에키티케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측면이 살아나지 않으면 공격 템포는 결코 살아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리버풀은 측면 자원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 과연 리버풀 보드지는 어떤 선수를 검토 중일까요? 새로운 희망. 지난 FA컵에서 올 시즌 네 번째 선발 기회를 얻은 리오 응구모아는 리버풀의 측면 공격에 속도감을 살려준 선수입니다. 특히 응구모아가 위치한 왼쪽 측면 공격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는 크랙처럼 움직이며 올 시즌 리버풀에 부족했었던 공격 루트를 끊임없이 제공했죠. 울브스전 응구모아는 드리블 성공 3회, 경합 승리 6회, 유효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격 기여도 면에서는 팀 내 가장 좋은 수치에 또한 응구모아의 기록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입니다. 응구모아는 해당 부문 9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가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시퀀스 자체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응구모아의 선발 출전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1대1 돌파입니다. 실제로 응구모아는 올 시즌 리버풀 선수들에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돌파 장면을 수차례 연출하곤 했죠. 그는 나이에 비해 완성도 높은 드리블 기술과 다양한 드리블 패턴을 바탕으로 변칙적인 돌파를 자주 시도합니다. 성공률도 높은 편이고요. 또한 측면에서의 날카로움이 높아질수록 상대 수비를 땡겨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크랙형 선수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응구모아가 동료를 활용하는 움직임이나 연계 플레이에 능한 선수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단점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08년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단점이 너무 굳어져 버린 각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팬들 사이에서는 슬롯 감독에게 응구모아의 잦은 기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공격 템포가 죽을 때마다 팬들의 답답함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물론 17세의 어린 나이는 응구모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혹사로 인해 커리어가 꺾이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응구모아가 나이에 비하면 출전 시간이 많은 편인 것도 맞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 17세 선수 출전 시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응구모아의 출전을 강력하게 바라는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출전 시간을 조금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응구모아의 빠른 성장세는 답답했던 올 시즌 리버풀의 측면에 유일한 희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리버풀은 세계 최고의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응구모아는 자신의 높은 잠재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구단이 그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달렸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올 시즌 리버풀이 겪고 있는 속도 저하와 응구모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응구모아의 출전 시간 지금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